수납용품을 사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정리를 하려면 수납함부터 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저도 그랬습니다. 정리가 안 될 때마다 수납함부터 사고 바구니를 늘렸어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제가 실제로 적용한 방법은 고정 댓글에 연결해 뒀어요.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정리수납 전문가 1급을 공부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수납용품을 많이 사는 것과 정리를 잘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오히려 순서를 모르고 수납용품부터 사면 물건만 더 숨기게 되고 얼마 안 가 다시 어질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옷장, 주방, 욕실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는 수납의 10가지 기본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납용품 사기 전에 이것부터 꼭 알고 시작하세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납하기 전에 먼저 비우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먼저 바꾼 것은 수납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정리하는 순서였습니다. 예전에는 서랍이 꽉 차 있으면 어떻게 하면 이 물건들을 전부 넣을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빈 공간이 보이면 작은 바구니를 하나 더 넣고 수납함을 겹쳐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랍이 꽉 차 있으면 먼저 질문합니다. 여기에 있는 물건을 전부 가지고 있어야 할까? 정리 수납에서는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물건을 선택하고 필요하지 않는 물건을 덜어내는 과정을 먼저 합니다. 이 과정 없이 바로 수납부터 시작하면 필요하지 않는 물건까지 잘 보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집에 있는 물건들을 꺼내보면 잊고 있었던 것들이 꽤 많았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도 있었고, 비슷한 주방용품이 여러 개 나오기도 했고, 언젠가 사용할 것 같아 보관했지만 몇 년째 손이 가지 않는 물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새로운 수납용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구입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 공간에 있는 물건부터 살펴봅니다. 물건을 줄이고 나면 신기하게도 수납용품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수납은 많은 물건을 어떻게든 집어넣는 기술이 아니라 남겨둔 물건을 편하게 관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면 원리는 이해돼도 막상 우리 집 서랍이나 주방을 열었을 때 그래서 뭘 어떻게 바꿔야 하지 싶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원칙만 알고 있을 때보다 실제 공간에 적용해 보면서 훨씬 명확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적용한 방법과 정리가 훨씬 쉬워졌던 방법은 고정 댓글에 따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방법을 모른 채 계속 수납함만 바꾸면 돈은 돈대로 쓰고 정리는 또 처음부터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납용품을 더 사기 전에 정리되는 구조부터 만들어 보세요. 두 번째는 공간을 나누는 것입니다. 물건을 줄였다면 이제 남은 물건의 자리를 만들어 줍니다. 예전에는 빈 서랍이 있으면 종류와 상관없이 들어가는 물건부터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서랍 안에 가족 물건과 아이 물건, 문구류와 생활용품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물건을 찾을 때였습니다. 분명 집안 어딘가에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기억나지 않아 한참을 찾게 되고 결국 새로 구입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큰 공간 하나를 그대로 사용하기보다 용도별로 나누려고 합니다. 아이 물건은 아이 물건끼리, 문구류는 문구류끼리, 자주 사용하는 생활용품은 생활용품끼리 모아두는 식입니다. 이렇게 공간을 나누고 나니 좋은 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리의 목적은 물건을 반듯하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물건을 찾느라 사용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물건이 아니라 동선을 먼저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어디에 빈 공간이 있는지를 보고 물건의 자리를 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물건을 어디에서 사용하는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커피를 마실 때 사용하는 컵과 커피 용품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면 매번 주방을 오가야 합니다. 빨래할 때 사용하는 세제와 세탁 용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행동에 같이 사용하는 물건을 가까이에 두면 움직이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몇 걸음 줄어드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일은 하루에 한 번만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몇 걸음이 줄어들자 물건을 꺼내는 것도 편해지고 다시 가져다 놓는 것도 훨씬 쉬워졌습니다. 수납을 바꾸었는데 집안일이 줄어드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용하는 사람에게 맞는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리를 할 때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누가 사용하는 물건인가 였습니다. 제가 정리하기 편한 위치와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편한 위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 물건을 정리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아이가 매일 사용하는 물건인데 어른 눈높이에 맞춰 수납해 두면 아이는 혼자 꺼낼 수도 다시 정리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제가 계속 꺼내주고 다시 넣어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아이 손이 닿는 곳으로 조금씩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꺼낼 수 있고 혼자 돌려놓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정리된 집을 오래 유지하려면 한 사람이 계속 정리하는 것보다 사용하는 사람이 스스로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구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비슷한 물건은 한 곳에 모아보는 것입니다. 정리를 시작할 때는 비슷한 물건을 한 곳에 모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흩어져 있을 때는 몰랐는데 한 곳에 모으면 같은 용도의 물건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위가 여러 개 나오기도 하고 비슷한 주방 도구가 겹치기도 합니다. 저는 이때 바로 수납하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이걸 정말 전부 사용하고 있을까?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다시 살펴봅니다.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물건을 종류별로 정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의 양을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납하기 전에 물건의 양부터 알아야 필요한 공간도 제대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가능한 물건은 보이지 않게 수납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무조건 밖에 꺼내두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물건이 밖에 많아질수록 청소가 힘들어졌습니다. 화장대 위에 물건이 10개 있으면 먼지를 닦을 때마다 10개를 모두 드러내야 합니다. 주방 상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건이 많으면 기름때를 닦기 전에 먼저 물건부터 옮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주 사용하는 물건이라도 쉽게 꺼낼 수 있다면 가능한 한 서랍이나 수납장 안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청소할 때 닦아야 할 표면이 훨씬 단순해졌습니다. 저는 이 원칙이 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수납을 잘하는 것이 청소까지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매일 사용하는 모든 물건을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기 좋은 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서 청소하기도 쉬운 상태를 찾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쌓기보다 세워서 수납하는 것입니다. 옷이나 수건을 여러 장 쌓아두면 맨 아래에 있는 것을 꺼낼 때 위에 있는 것까지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정리한 직후에는 반듯했는데 며칠 지나면 다시 흐트러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물건은 세워서 수납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를 꺼내더라도 다른 물건을 건드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쁘게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꺼내기 쉽고 다시 넣기 쉬운가, 이 기준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정리 직후의 모습보다 매일 사용한 뒤에도 쉽게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여덟 번째는
안 보이는 물건을 줄이는 것입니다. 수납장 깊숙한 곳에 있는 물건은 생각보다 쉽게 잊어버립니다. 앞에 있는 물건 때문에 뒤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지 않으면 분명 가지고 있는데도 또 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냉장고나 깊은 수납장을 정리하면서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는 낮은 물건을 두고 뒤쪽에는 조금 높은 물건을 두는 식으로 가능한 한 내용물이 한눈에 보이도록 합니다. 수납 공간에서 중요한 것은 빈틈 없이 많이 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이면 사용하게 되고 보이면 중복해서 사는 일도 줄어듭니다. 9번째는 수납용품과 라벨은 필요한 곳에만 사용합니다. 정리를 시작하면 예쁜 수납함과 라벨을 사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수납용품을 구입하기 전에 3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첫째, 물건을 충분히 줄였는지. 둘째, 남은 물건을 종류별로 나누었는지. 셋째, 그 물건이 돌아갈 자리가 정해졌는지. 이 3가지를 한 다음에도 필요하다면 그때 수납용품을 사용합니다. 라벨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으로 봐도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있는 곳까지 전부 이름표를 붙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반대로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나 내용물을 구분하기 어려운 곳에는 라벨이 도움이 됩니다. 10번째는 수납 공간을 끝까지 채우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제가 요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입니다. 빈 공간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수납장에 빈 공간이 있으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뭘 더 넣을 수 있을까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물건이 꽉 들어찬 서랍은 꺼내기도 어렵고 다시 넣기도 어렵습니다. 물건 하나를 넣기 위해 다른 물건을 밀어야 하고 하나를 꺼내기 위해 앞에 있는 것부터 꺼내야 합니다. 그 순간부터 정리는 다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납 공간에 어느 정도 여백을 남기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히 몇 %를 채우느냐보다 물건을 하나 꺼냈다가 아무 생각 없이 다시 넣을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빈 공간을 보면 채워야 할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보입니다. 그 빈 공간이야말로 정리를 쉽게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공간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납의 완성은 얼마나 많이 넣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쉽게 꺼내고 쉽게 돌려놓을 수 있느냐에 있었습니다. 정리 수납을 공부하면서 가장 크게 바뀐 건 수납 공간이 아니라 먼저 비우는 게 순서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10가지 원칙 다 적용 안 하셔도 됩니다. 서랍 하나만 열어서 나는 이걸 지금도 쓰고 있을까? 이 질문 하나만 해보세요. 오늘 영상 보고 또 수납용품부터 검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물건을 줄이고 남긴 물건이 쉽게 돌아갈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원칙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제가 직접 해본 방법은 고정 댓글에 연결해 두었습니다. 새 수납용품 사기 전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정리는 집을 예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집안일을 덜 힘들게 만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편히 쉴 수 있는 집 함께 만들어가요.